자, 제가 대만 선거에서 라이칭드가 이긴다고 금요일날 확신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리고 실제 대만의 이제 최대 표차가 5%, 오차 범위 안에 박빙이다 어쩌다 했는데 제가 그보다 많이 이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라이칭드가 40표 득표율로 33%에 그친 국민당 후보를 7% 차이로 이겼어요. 당초 예상보다 표가 더 벌어진 것은 제가 말한 대로 대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압박에 반발해서 지금 그것이 이 표로 나타났다라고 봐야 돼요. 중국이 선거 앞두고 정찰기를 보내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대만 수입품의 관세 인상을 하고 또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표 90% 할인해주고 그러면서 압박을 굉장히 했죠. 자, 그리고 대만은 지금 전쟁을 할 거냐라는 중국의 엄청난 위협에 결국은 그래, 그렇게 너가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반중을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대만이 제2 홍콩으로 깔고 가고자 하는 시진핑 통일군주가 되고자 하는 시진핑을 거부하며 반중 성향이 차이잉원 현 총통보다 강한 라이칭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할 만큼 겁을 줬는데도 대만이 이겼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하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전쟁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대만의 선거 승리는 올해 50개 선거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첫 선거에서 민주진영이 승리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이 민중당이라는 제3당의 그 후보가 반민진당, 국민당 표의 일각을 분할해버리면서 대만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던 8년 주기의 정권 교체 될 것이라고 본 사람이 많았는데 결국 라이칭드가 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한석이 뒤져서 국민당에게 일당을 내줬어요.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고 제3당이 캐스팅 보드, 그래서 제3당인 민중당이 8석으로 캐스팅 보트를 가지게 됐습니다. 민진당 51석, 국민당 52석, 그리고 민중당 8석, 그 다음에 무소속, 그리고 기타 2석입니다. 지금 이 세 개가 호르무즈만 그리고 홍해 이어서 대만 해역까지 세 개의 해역이 지금 봉쇄될 상황에 빠져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지금 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이걸 의식해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해협을 봉쇄하면 한국의 유조선의 60%가 이 대만 해협을 다니는데 세계 경제의 GDP 5%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타격이 있어서 압박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즉각 대만에 대표단을 보내면서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갖다가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지나치게 중국이 자극받지 말아라고 달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진당이 40%, 3파전으로 40% 득표로 당선되면서 지금 반민진당이 60%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은 협박을 하면서 기다릴 건데 트럼프 당선이 변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트럼프 체질을 보면요. 행태를 보면 이 대만 문제에서 발을 빼는 소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트럼프는 어제 아이오와 코커스 첫 공화당의 이제 지역 대선 후보 선출이 있는 아이오와 코커스 경선 하루 전에 또 김정은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할 때 김정은과의 친밀한 관계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됐다고 아리조나주 인디애놀라에 있는 심슨 대학 유세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거론하고 또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김정은은 매우 똑똑하고 터프하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와 잘 지낸다. 우리는 안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들과 전쟁을 하려 했다. 그들에게 대량의 핵 보유고가 있는데 아마 누구보다 더 많지 않나 싶다.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해냈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의 이 세계 국가에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4년에 세계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언급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는 비자유주의가 확산하고 독재를 견제할 독립기구들이 약화되고 젊은 세대들에게 민주주의 지지 자체가 환멸이 퍼지는 상황에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계열사인 계열사와 협업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는데 올해 대선 총선을 치르는 46개국 중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7개국, 민주주의에 가까운 국가는 18개 밖에 없고 절반에 가까운 46% 21개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대장격인 미국도 상황이 좋지 않고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출마하는 자체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다라고 EU는 미국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황혼이 지금 들이우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지금 전쟁과 혼란에 대해서 외교 전문가를 자처해온 미국의 바이든과 그 참모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선될 때 지금 외교 문제만큼은 자기 임기 내에서 다 잘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면서 지금 곳곳에서 외교달인 바이든이란 말이 무색하게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이 이제 중동이나 세계에서 더 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합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트럼프가 탄생할 경우 지금 양안,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는 악화되고 안보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의 라이칭더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는 거죠. 세계 여러 정세가 권위주의 국가들이 더 늘어가고 또 저들끼리 뭉쳐가고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붕괴되어 가는 이런 순간에 참으로 이 세계 정세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50일